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제약바이오는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좀 고평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이 기업만큼은 저는 실적 대비해서 기업이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알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는 거 하나하나 제가 읽으면서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댓글 많이 꼭 달아주시면 힘을 제가 더 많이 내가지고 영상 더 좋게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동국제약이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왔냐? 동국제약이 뷰티 제품과 일부 의약품 이 품목들이 판매가 잘 돼가지고 외형 확대에 성공했더라. 그러니까 외형 확대라는 거는 매출액도 성장하고 이익도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2,237억 원, 영업이익이 253억 원, 당기순이익이 18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3%, 영업이익은 한 2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국제약이 원래 실적이 막 그렇게 크게 좀 증가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상당히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히 매출을 내는 기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외형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화장품, 기타 의약품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8% 증가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화장품이랑 기타 의약품에서 나온 매출액이 상당히 크게 성장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국제약이 실제로 지금 외형 성장이 이어지고 있느냐? 왜 지금까지는 꾸준히 유지만 되고 있었는데 이 추세가 끌어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인사돌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예, 그 인사돌을 만든 회사가 동국제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국제약에 저희가 이 매출 구조를 열어보면은 이제 정제, 캡슐제, 연고제, 수액제, 프리필드, 기타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상품도 있고요. 미용기기, 헬스케어, 그 다음에 임가공, 임대 등등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 다 봐야 되나요? 아니죠. 예, 매출액이 큰 것만 보면 됩니다. 매출이 큰 게 뭐가 있나라고 보니까 기타가 지금 32%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합쳐서 80%인 거고 나머지 18% 1%인 거니까. 그래서 이 32%인 기타 그리고 위에 19%인 정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센시아, 인사돌, 뭐 약들, 일반 의약품 들어가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뭐 소액제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정제랑 기타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타가 이제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동국제약이 매출이 성장한다면 6%, 3%짜리가 아니라 19%짜리 아니면 32%짜리 아니면 좀 뭐지 밑에 18%짜리 얘네가 성장이 나와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매출 구조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2024년, 2022년, 3년, 4년, 3년 연속 이 실적이 나와 있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업 보고서라고 하죠. 그래서 55기, 6기, 7기고요. 이게 22년, 23년, 24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막 성장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아요. 비슷하죠. 대부분 내수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 기업에 대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경향이 컸습니다. 캡슐제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변화가 없고 수출 자체는 거의 없고요. 연고제 같은 경우에도 뭐 20, 56, 그러니까 23년도에 성장이 좀 나왔지만
그렇게 큰 변화가 실제 없는 상태고요. 연고제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이제 수액제에서 본다고 한다면 수액제는 조금 그래도 내수에서 성장이 있죠. 수출은 비슷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정제, 캡슐, 연고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저희가 매출로 봤을 때 이 정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출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 그 다음에 이제 기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매출 부분에서는 거의 뭐 유지가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크게 뭐 변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우리가 아까 중요하다라고 했던 기타 매출이 나옵니다. 기타를 보니까 내수가 어떻게 돼요? 22년도, 3년도보다 당연히 성장세가 나오게 되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23년도보다 24년도에 거의 20%가 넘는 한 8%쯤 되는 성장세가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출은 말도 안 되게 성장세가 이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임팩트 있게 실적이 올라가는 게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은 24년도에 외형 성장이 이 화장품에서 가장 세게 나왔다. 실제 이 기타 매출이 메인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합계를 보면은 매출 성장 자체가 상당히 이 퍼센트가 거의 20%에서 한 3, 40%로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 이제 의약품 원료 같은 경우에도 뭐 성장을 하긴 하지만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수준까지는 아니죠. 합계를 보면은 한 10% 정도 성장이고요. 나머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합계가 3년 연속 성장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성장을 크게 이끈 이 주요 원인이 어디냐 하면은 이 기타에서 나온 매출과 성장이 정말 압도적으로 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24년도까지의 성장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25년도까지도 이어질까? 이게 상당히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1분기 분기 보고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분기 보고서를 열어보니까 저희가 밑에 부분은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부분 성장이 비슷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정제랑 기타다. 아까 전에 저희가 매출 보여드렸잖아요. 핵심은 뭐다? 이 19%짜리와 그 다음에 여기 32%짜리 뭐 더 보자면 수액제까지 봐야 되는데 얘는 큰 원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바뀌거나 얘가 바뀌어야 매출액 전체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만 저희가 따왔고요. 이제 수액제, 정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정제 보시면은 내수 조금 올랐죠. 한 10%까지는 아니어도 한 7, 8% 정도 성장세가 나왔더라. 아, 조금 올랐네요. 확인.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뭐 실적이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수액제 보겠습니다. 수액제는 그냥 똑같죠. 이게 작년 1분기입니다. 이게 24년 1분기고 이게 25년 1분기인 거예요. 그래서 수액은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크게 변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기타가 바뀌어야 돼요. 화장품. 그래서 기타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수랑 수출이 원래는 얼마였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정도에서 성장세가 내수랑 수출 합해서 몇 퍼센트가 나왔죠? 지금 딱 봐도 최소 30% 이상, 한 35% 성장세가 이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매출액이 큰 부분들은 커봤자 뭐 10% 이하 정도였는데 지금 기타 부분에서 성장이 얼마예요? 작년 대비해서 약 35%가량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컸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얘기하면서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한 30% 정도의 성장세가 나오는 이 기타가 지금 동국제약을 메인으로 이끌어가고 있구나. 작년에 24년으로 끝날 게 아니라 25년도 같은 경우에도 성장세가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지지부진하고 실적이 그냥 꾸준히 유지가 됐던 동국제약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알을 깨고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국제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의사 처방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의약품이 메인이에요. 아까 그 정제,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마데카솔,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죠. 새살 돋는 마데카솔, 그 다음에 인사돌, 잇몸 치료제, 그 다음 판시딜, 탈모 치료제, 센시아, 정맥 순환 개선제. 사실 제가 뭐 이 네 개 중에 뭘 써봤냐라고 한다면 저는 마데카솔만 써봤고 인사돌이나 센시아나 판시딜을 먹어보거나 사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실제로 먹거나 사보지 않았지만 정말 눈에 익히 봤고 익히 들었던 약들이에요. 그 정도로 익숙하고 인기가 많은 약들이라는 거죠. 브랜드력이 강한 제품군을 중심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매출액이 꾸준하다는 거예요. 성장이 없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5.9% 성장하며 2024년 기준 매출 1614억 원을 기록을 했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부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성장세가 상당히 적다. 그래서 온라인 약국 및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으로 소비자 접근성이 향상이 됐고 그러니까 쉽게 산다는 거죠. 약을 굳이 약국 가서 사지 않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더욱 커질 걸로 전망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얘네 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미 점유율이 꽉 찼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카리토포텐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92.4%네요. 이게 뭐냐면 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하는 일반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이 전립선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보면 소변을 보기 좀 어려워지는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판시딜 이게 아까 뭐 탈모 치료제, 그다음에 센시아 정맥순환제, 그다음에 오라메디 많이 들어봤죠. 인사돌 많이 들어봤고요. 마데카솔 점유율 보면은 다 최소 얼마예요? 못해도 뭐 적으면 20% 가까이인데 대부분이 30%에서 많게는 90%까지.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정말 이미 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성장세가 더 나오기는 쉽지 않은 의약품들이다 했는데 그 쉽지 않은 성장을 깨고 올라온 게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동국제약의 화장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데카 크림이에요. 아까 마데카솔이 있었죠. 3살 돋는 마데카솔. 그 마데카솔의 성분으로 만든 크림입니다. 장수의약품으로 알려진 상처 연고 마데카솔의 핵심 성분인 병풀 추출물을 활용해서 개발한 제품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마데카 크림을 쓴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괜찮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데카 크림의 핵심 성분인 테카는 피부의 진정, 보습, 피부 보호, 피부결 케어, 탄력 케어,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준다. 뭐 사실 단어를 정말 이거저거 써놨지만 그만큼 뭐 좋다라는 거죠. 마데카솔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향 역시 병풀에서 추출한 테카의 원재료의 향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장품 제조 업체인 리봄 화장품을 지난해 10월에 300억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국제약이 이 화장품, 이 기타 사업으로 성장세가 좀 크게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기타라고 해봤자라고 하지만 매출액이 이게 30%가 넘어가요. 동국제약 총 매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동국제약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 만한 사업이다. 왜 성장세도 30%씩 나오고 있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동국제약이 충분히 화장품 부분에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구나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실제 뭐도 있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시장 점유율 얼마였죠? 일반 의약품이 92.4%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에 대한 전문 의약품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 생식기관인 전립선 크기가 비대해지면서 요도를 막아 소변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실수록 많이 걸리는 어떻게 보면 흔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에 전립선 비대증 유병률은 50대가 50%, 60대가 60%, 70대가 70%, 80대 이상은 80%로 사실 나이가 한 살 먹을 때마다 거의 1%씩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고령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50대도 우리가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 50대도 저희는 이제는
나이가 적다라고는 아니지만 많다라고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50대에 대한 비율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걱정을 하거나 또는 이거를 이제 치르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동국제약이 준비하는 신제품은 복합제입니다. 유레스코정을 이번에 만들었고요. 올 1월 허가 받은 품목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아마 이번에 출시가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동국제약은 출시 3년을 맞는 2027년까지 5천억 원대 규모의 전립선 비대증 치료 시장의 20%를 점유하겠다. 20%면 얼마입니까? 매출액 1,000억 내겠다는 거죠. 내가 전립선 약으로만 1,000억을 내겠다. 좀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국제약이 지금 화장품으로도 실적이 좋았지만 앞으로도 좀 기대감이 있다. 왜? 그냥 약 만들게요가 아니라 충분히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 제약사기 때문에 이 점유율에서 우리는 믿음을 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잘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이 뒤는 그냥 컨센 전망입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예요. 그래서 실제 보시면은 669억 원에서 지금 이 800억까지 현재 영업이익이 올라온 거고 매출액도 한 10% 이상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애초에 시가총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실적 대비해서도 기업이 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분할 관점에서 관심을 두시고,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5월, 6월부터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재미없을 거다. 그러면 얘가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충분히 이 안에서 박스권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이 한 10% 되거든요. 이 안에서 분할 관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다면 전 충분히 기업 성장에 따라 이 주가도 따라간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차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최소 10% 이상은 더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2025년도 전망치도 뭐 긍정적인 건 당연한 건데 2024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좀 불확실했죠. 얘가 또 성장할까라는 불확실을 1분기에 깨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저는 기업의 주가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여러분들은 분할 관점을 가지고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놓고 있었던 동국제약이 다시 성장을 시작했다. 이 매출액에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충분히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이 시가총액에 대한 성장이 이제는 저평가 구간에서 적정 가치 구간을 향해 가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 자체가 저평가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저평가된 기업이 정말 찾기 어렵거든요. 근데 동국제약은 아마 그 저평가 구간에서 이젠 적정 가치 구간을 향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요. 개인정보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메일 적어야 되잖아요. 그건 개인 식별용이고요. 쓸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개인정보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다 무료로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5월 15일, 14일, 13일, 10일, 9일, 8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매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에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전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를 정리해드립니다. 당일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오늘 올라갔구나 장마감하고 저희가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니까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종목 시황 테마주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많이 되니까요. 댓글 꼭 하나라도 짧게라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